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물리강사 이주원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1차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차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일단 1차는 시험이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 각 과목마다 100점씩으로 구성이 돼요. 산재법은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특허가 25점, 특허가 50점, 상표가 25점, 디자인이 25점이에요. 그리고 자연과학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각 25점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공부를 처음 접하실 때 거의 95% 이상이 민법으로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 민법이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법이거든요. 그럼 권리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특허법이나 나중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실제적인 내용, 침해 같은 특허권, 즉 특허권이 권리죠. 상표권도 권리고 디자인권도 권리예요. 산업재산법의 이 권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권리관계에 대한 민법을 먼저 보통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특허법이에요. 왜냐면 특허, 상표, 디자인이 같은 산업재산권법이기 때문에 좀 구조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식심사, 특허청에 어떤 출원서를 내고 거절 이유가 날라오고 등록이 되고 이런 방식심사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을 보통 먼저 공부하세요. 그리고 상표법을 하는데 상표법은 이제 강사님들이 대부분 절차적인 면은 특허법에서 이미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특허법을 좀 배우신 걸 기준으로 수업을 하세요. 그리고 상표법만의 고유의 절차들을 배워요. 그리고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법은 민, 특, 상, 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저희 시험 1차 시험의 벽이죠. 자연과학이 있어요. 이게 저희 시험에서 문과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 문과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은 각 25점씩 10문제씩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난이도는 화학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저는 생은 비슷하고 지구과학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학은 대학교 범위를 뛰어넘는 게 일반화학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들이 나와요. 유기화학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일반화학 문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리고 물리 이거는 이제 보통 문과분들이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많이. 아니면 물리 베이스가 없으신 생명공학과 혹은 화학과 이런 분들이 물리는 애초부터 어려운 학문이니까 좀 많이 포기를 하세요. 근데 물리는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변리사 시험에 있어서는. 왜냐면 물리가 10문제인데 이 10문제 중에 한 6문제에서 7문제는 기본 공식을 외우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공식을 찾아서 대입을 하시는 문제예요. 그냥. 그리고 2문제에서 3문제가량은 좀 여기서 짬뽕된 공식 2개를 짬뽕해서 하나의 문제에 녹여놓은 거예요. 좀 약간의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식만 좀 외우시고 이 공식이 어느 상황에 적용되냐 이걸 아시면 물리를 최소한 7개 이상 여기서 한두 문제 맞추시면 8개, 9개까지도 맞추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물리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반면에 화학은 문제가 어려워요. 내용은 물리보다 저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화학은 문제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근데 물리는 내용은 어려운 편인데 문제가 쉬워요. 자, 그러면 생물은 어떨까요? 생물은 양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물의 베이스가 없었어서 전 생물을 너무 하기 싫었어요. 이게 양이 민법이랑 비슷한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생물은 대신 물리나 화학처럼 계산이 없죠. 거의 계산이 없어서 계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물이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물은 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저희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인체 동물생리학 중에 뭐 저희는 유전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들, 발생 이런 거 잘 안 나왔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걸 하나씩 던져가면서 범위를 줄이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구과학이 왜 제일 쉽냐? 얘는 대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쟤는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강의 구성된 걸 보면 강의 수도 가장 적어요, 지구과학이. 그래서 지구과학을 보통 11월, 12월에 좀 안정적으로 11월쯤에 많이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보시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자연과학 난이도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제가 처음 진입했을 때가 57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56기 변리사님들, 이때 붙으신 변리사님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자연과학이 4과목이 있으니까 보통 예를 들면 물, 화, 생, 지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보통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하나를 택해요. 물리 이런 거 한 9개 맞겠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 한 8개, 9개 맞겠다. 한두 개 택하고 나머지 하나는 한 5개 맞추겠다. 하나는 한 번으로 밀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56회 1차 커트를 보시면 56회부터 조금 올랐는데 이전에 55회, 뭐 54회 이렇게 보면 72점에서 커트라인이 1차는 74점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뭐 75점이 처음 넘긴 게 56회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거 구성된 걸 보시면 법을 예를 들면 85, 85를 맞으시면 170점이죠. 그러면 70에서 조금만 더 한 자연과학 50점만 맞았어요. 220이죠. 3으로 나누면 대충 73 정도 나와요. 그쵸? 죄송해요, 이제 계산이 안 되네요. 7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맞으면 이제 컷 근처에 걸렸어요. 50점만 맞아도.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57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1차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컷이 74에서 75 그 근방이었는데, 잠시만요. 57기 때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이 1차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1차 시험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57회 때 1차 시험이 80.8점이 나왔어요, 커트가. 그럼 80점 맞으신 분들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80점이 진짜 맞기 어려운 점수거든요, 1차 시험에서. 이게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가요. 80점 분들이 혹은 79점대, 78점대 이분들이 58회를 보셨잖아요. 58회도 커트가 높아요. 77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77.5 아니면 76.7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건 59회예요. 59회 보통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시면 1차를 붙고 그 다음에 동차라고 해요. 그거를 2차 처음 보는 걸 동차라 그러고, 대부분 동차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생동차 합격을 하면 혹은 동차 합격을 하면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2년차 2차 두 번째를 붙는 거를 기득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통 3시, 4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좀 평균적으로 한 이쯤 3시나 기득 아니면 4시 좀 이게 고루고루 있긴 해요. 근데 기득 합격도 좀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한 3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57회 때 80.8을 넘기신, 즉 1차 시험에서 엄청나게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이 동차는 떨어지셨을 거예요, 대부분. 뭐 붙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기득도 붙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58회 때 떨어지셨을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59회 1차 시험을 보세요. 그럼 옛날에 이미 1차 때 80.8을 넘겼던 분들이시고 2차 시험 때 특허상표 디자인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내공이 엄청 쌓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1차 시험을 보는데 과연 이번에 컷이 낮을까요? 저는 절대로 옛날처럼 72점, 73점 이렇게 낮다고 생각을 안 해요.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자연과학 중에 한 과목이라도 버리시면 안 돼요. 옛날엔 한 번으로 미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소한 방어적으로 못하는 과목에서 4개에서 5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 보통 옛날에는 1학기 마치고 7월부터 진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자연과학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민, 법을, 특, 상, 비 이 순서로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민법은 일단 온전하게 끝내시고 특허법 들어가시면서 자연과학 하나를 하세요.
이게 예를 들면 5월이라고 치면 특허법이 7월에 들어가겠죠? 보통 2달 정도 잡으니까 7월에 자가를 하나 하세요. 그 다음에 상표는 특허도 한 2달 봐요. 그럼 상표가 9월 혹은 8월 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때 자가 두 번째 걸 하셔야 돼요. 자가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을 11월 혹은 10월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때 자가 세 번째 걸 하셔야 돼요. 이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맥시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을 12월 혹은 11월에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민특상 D 자과를 나눠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자과를 늦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과가 솔직히 자신이 있으시면 좀 일찍 시작하시면 조금씩 당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에 59회 1차는 특히 어려울 거고 컷이 높을 거고 시험 난이도는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스노우볼로 60회도 점점 이제 시험이 컷이 올라가는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네 과목이 다 중요하다 이거였고요. 제가 판례 이제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완전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렸고, 그냥 1차 공부할 때 혹은 2차 공부할 때 판례 읽는 법 혹은 자연과학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물리책을 사시려고 하면 어떻게 사시죠? 처음에 서점에 가요. 그 다음에 대학교 책 파는 코너를 찾겠죠? 바로 그냥 일반 물리책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초인도 아니고 뭐 반디애널리스트 들어가서 저기 일반 물리책이 딱 눈에 보이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서점에 가서 대학교 코너를 찾아요. 그 다음에 1학년 코너를 찾겠죠? 그 다음에 물리책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공부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저희가 판례는 그 위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주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찍어야 돼요. 이게 1차 시험까지는 괜찮은데 공부하실 때 2차 시험부터 이 판례의 주소가 어딘지 모르면 답안지가 진짜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부터 판례를 공부하실 때 지금 보고 있는 판례가 도대체 어느 부분인가, 이거에 대한 주소를 정확히 찍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특허법 판례 중에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부과 없이도 뭐 송사의 기술자가 쉽게 생산이나 사용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되게 좋은 말 써 있어요. 이때 뭐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과 없이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뭐 42조 사망 1호 위반이 아니다. 1호 이게 아니다. 이러는데 되게 좋은 말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차 시험 볼 때는 당연하네 이러고 넘어가셔요. 그리고 제가 고생했던 거예요. 1차 때 그냥 좋은 말 써 있어요. 판례들 보면. 그러면 좋은 말 써있네, 이거 맞네, OX만 찝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1차 시험 공부 방법론인데 저희가 1차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는 2차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특허나 상표 같은 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차 특허 상표, 2차 특허 상표가 다른 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다른 법이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이 판례가 아까 예를 들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부과 없이 그 판례가 여기 물리라고 치면 그게 왜 나왔을까? 42조 사망 1호가 쟁점이 됐겠죠? 그럼 대리인들이 주장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판사님이 판결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딱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지금 주소화 시켜서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1차 하실 때나 2차 하실 때나 좀 공부가 좀 누적되는 게 보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판례 읽는 노하우였고요. 제가 그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경우도 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변리사님 도저히 자기는 기본서를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 아니면 기출이 중요하냐, 아니면 객관식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결과적으로 객관식 문제집이 중요해요. 근데 이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요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OX를 보는 거예요. 아, 맞다, 틀리다, 이것만 판단하실 줄 아시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1차 시험만 목표로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러면 2차 시험이 힘들어지세요. 그리고 민법, 이거 1차 시험에밖에 안 나와요. 2차는 민사소송법이 나오는데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려면 민법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민법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려워져서 민사소송법도 이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문제를 푸시기 전에.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푸냐,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일단 법을 회독을 예를 들면 기본 강의를 민특상들이 다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부법 이런 거 한 번씩 더 보세요. 쭉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 일단 민법은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객관식 문제집이. 이건 다 좋아요. 모든 학원의 시중에 있는 게. 그 다음 특허법은 저는 이것도 조현중 변리사님 기출문제집 객관식을 봤는데 이것도 한 400문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디는 시간이 없어서 기출만 봤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 있으시면 디보는 솔직히 기출만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표는 뭐 기출과 시간 있으시면 객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디보는 저는 기출만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기본을 쫙 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막 반타작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기출문제가 되게 치사하게 나와요. 제가 진짜 충격 먹었던 예시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옳지 않은 것은 이러고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특허였는데 진짜 충격 먹었던 게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뭐 엄청 길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말이 써있고 또 엄청 길어요.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저희 특허법에서 배우시겠지만 1사부제리가 163조였던 것 같은데 1사부제리 원칙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인데 여기 3번 뭐 예를 들면 보기에 쫙 써있고 좋은 말 써있고 여기 동일 사실 또는 동일 증거 이렇게 쓰고 또 좀 맞는 말 써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거 틀렸대서 왜 틀렸는지 계속 봤어요. 이거 다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 같고 다 맞는 말 같고 근데 보니까 진짜 무슨 윌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미시 또는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문제는 접근을 하실 수 없어요. 이런 거는 객관식에서 당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문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특허로 치면 진 거절이유 중에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신진을 읽어요. 기본서를 읽고 내일 어제 읽었던 파트에 대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면 어제 읽은 거고 오늘 푸니까 뭔가 이동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기본서를 읽었어요. 신진 여기에 대해서. 그럼 총 이틀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3번을 본 느낌이 들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서 머릿속에 좀 쌓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읽으셔야죠. 그 다음에 이거 푸시고 이날은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걸 읽으시고 그 다음날에 모레 이거에 대한 문제를 푸시는 거죠. 풀기. 이렇게 하시면 좀 전날 했던 게 복습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좀 감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민특상 다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디자인보호법은 그냥 쭉 일독하시고 쭉 기출 풀고 쭉 일독하시고 쭉 기출 풀고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디자인보호법은 제가 2차는 안 해봤지만 1차 때는 제 양이 다른 타 법에 비해서는 양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제가 진입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까 민특상디 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자과 이때 중간중간 하나씩 껴서 하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부가 다 1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배점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월, 화, 수, 목, 금, 토를 공부를 하신다고 하고 일요일을 쉬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배점 보고 그냥 뭐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있으면 배점 보고 오전에 저는 민법을 다 까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오전에 하셔도 상관없고 오후에 하셔도 상관없는데 배점 보고 민법이 제일 배점이 높으니까 이날 민법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특허 뭐 상표 특허 상표 이렇게 하고 저녁엔 자연과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연과학도
이제 자연과학을 이런 것처럼 특허 상표 이렇게 하면 아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이렇게 하시는 건 진짜 비추예요. 왜냐면 자연과학은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되게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물리했다 화학했다 생물과학했다 지구과학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제 처음 단계 이때 뭐 이때 하시던가 그런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쭉 정리하실 때는 한 과목씩 하시는 거예요. 물리 쭉 한 일주일 보고 다음 주에 화학 쭉 일주일 보고 그 다음 주에 뭐 생물 쭉 보고 그 다음 지구과학 보고 이런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 자신 있으시면 물리했다가 내일은 화학하고 그 다음에 뭐 지구과학하고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좀 되게 유기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께 뒷부분에 연결되는 게 많아갖고 자연과학은 한 번씩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디자인 부분은 언제 하는데? 디자인은 뭐 예를 들면 특특상 하다가 특허 상표가 1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디자인 법도 집중력 있게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잡으시고 이 시간에 쭉 디보를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특특상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속도가 맞거든요. 한 2대1 정도 돼요, 범위가 1차는. 그러면 동시에 다 끝났어요. 그럼 2주에 디보 쭉 미세요. 그리고 다시 특특상 하시다가 디보 까먹을 때쯤 다시 디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뭔가 매일 루틴에 대한 그런 거였고요. 아, 그리고 모의고사. 저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1차 진입을 되게 늦게 했어요. 제가 시험이 연기된 것도 있는데 제가 1차 진입을 9월에 했어요. 9월에 해서 이제 막 정신없이 9월에 민법하고 10월에 특허법하고 11월에 상표하고 12월에 디자인도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모의고사가 12월에 있었어요. 디자인 아직 다 안 본 상태였어요. 이때 특허 판례 강의도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민법, 산재, 뭐 예를 들면 자과 이렇게 있으면 민법이 제가 50점이 나오고 산재가 60점. 이게 그래도 저한테 좀 적성에 맞았나 봐요. 그다음 자연과학이 85점이 나왔어요. 저는 원래 자연과학 베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일단 부족한 게 뭐다. 왜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민법을 열심히 했어요. 민법만 했는데 왜 민법이 반타작일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객관식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방법처럼. 저당권 풀고 저당권 공부하고 저당권 풀고 다음 날에 뭐 유치권 공부하고 유치권 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민법을 딱 1독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모의고사가 됐었어요. 좀 이제 보완할 걸 찾았어요. 산재는 특허법 판례 강의를 듣자. 디보 완강을 하고 그다음에 민법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해서 했더니 이때 또 6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62.5, 자관 또 85였어요. 그래서 이때 완전 멘붕이 왔어요. 그럼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멘붕이 와갖고 일단 위안을 삼은 게 제가 이쪽은 객관식을 아직 안 돌렸었어요. 그래서 2월까지 얘는 객을 돌려보자. 이랬고 얘는 그래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2월에 시험 보기 직전 본 모의고사가 80, 82.5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는.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충분히 80 넘었네. 이제 자신감 있다 하고 시험 볼라 했더니 5월로 쭉 밀렸어요. 그래서 5월에는 제가 뭐 이때 갑자기 이제 결승점이 바로 여기 있어서 막 뛰다가 멀어지니까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3월 초에 좀 놀고 4월에는 민사소송법 한다고 이제 막 기본 강의 신청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이러다가 다 까먹겠다 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4월, 5월에 다시 쭉 그 했던 거를 그대로 공부를 했더니 실제 시험에서 제가 민법이 97.5, 산재가 92.5, 자가가 82.5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왜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저는 이때 모의고사를 봐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안 봤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1월까지 기본서만 보고 문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모의고사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와요. 변리사님 제가 지금 요번 달에 아직 화학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화학을 안 들었는데 화학까지 듣고 모의고사를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객관식을 특허밖에 안 풀었는데 상디는 객관식을 안 풀었는데 모의고사를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무조건 보라고 추천드리는 게 보고 깨져보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도 느끼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겠구나. 뭐 민법 객을 푸셨다고 민법을 잘 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데 뭐 예를 들면 화학이 안 끝나서 화학 끝내고 모의고사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공부는 시험 때까지 절대 안 끝나요. 시험이 예를 들면 2월 19일이에요 올해가. 그럼 2월 19일 때까지 민특상디 물화생지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도 모의고사를 안 보실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마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슬럼프도 오시고 또 되게 쉬고 싶고 남들 노는데 이제 벚꽃 피고 1차 끝나고 아니면 뭐 1차 기간 때는 지금 이제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새해다 설날이다 이렇게 되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쉴 때는 저는 확실히 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저 정말 집중을 해서 했고 그 집중을 하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무조건 붙는다. 혹은 다음 나는 내가 무조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쉬실 때는 푹 쉬셔야 공부도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쉴 때 죄책감이 안 들어요. 일단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슬럼프에 빠지실 때. 이게 시험에 솔직히 자신감을 가진다고 다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슬럼프도 당연히 빠질 거고 저도 많이 빠져봤었어요. 2차 공부할 때. 근데 자신감을 일단 가졌는데 이제 자신감이 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자 회사나 갈까? 이렇게 좀 다른 대학원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공부를 왜 시작했냐 처음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솔직히 고시가. 그래서 끝까지 잘 이겨내고 뭐 59회 1차를 보시는 분들은 59회 1차를 잘 보시고 60기의 1차를 보시는 분들은 60기의 1차 보시고 그해 동차 합격까지 꼭 하셔서 꼭 업계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